민주당의 속내라는 것은 아니 지난 5월에 파기환 송신 왜 했냐 그렇죠. 이거 물어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사법개혁하고 무슨 사법제도 개혁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판결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판결에 대해서 평론을 하고 평가는 할 수 있어요. 뭐 어떻게 다른 헌법기관이 사법부의 수장을 불러서 이것과 관련해 묻는다. 그것도 사법제도 개혁에 대한 내용이라고 한다면 뭐 충분히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지금 그런 겉포장은 그렇지만 네. 지금 속내는 그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지금 망신주기 하려고 하는 것이고 과연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 이제 요걸로 이제 넘어가 볼게요. 사실 뭐 이제 뭐 법조인이시니까 네. 이제 현직 대법원장에 대해서 국회가 청문회를 하는 것은 사실 되게 이례적인 일이잖아요. 이제 작년 5월에 이제 정청래 지금 대표가 법사위원장일 때 추진한 적은 있었는데 그때 야당이었죠. 근데 이제 그러다 이제 뭐 출석을 안 해서 불발됐고. 근데 이번에는 여당 집권 여당이 이제 사법부 수장을 불러서 증인으로 세우겠다. 원래 대법원장은 이제 국감 때도 인사말만 하고 나가고 법원행정처장이 이제 대신 질의 답변하고 이런 식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법원장이 현안에 대해서 직접 입장을 밝히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국회가 견제를 하라는 것은 사법 행정에 국한된 거예요. 재판의 본질적인 부분, 사법부의 본질인 재판의 내용과 판결의 권한 범위 내에 있는 걸 가지고는 대법원장뿐만 아니라 일반 판사에게도 그건 외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판결을 어떻게 했냐 이걸 지금 물어보고 싶은 거잖아요. 지금 뭐 민주당의 속내라는 것은 아니 지난 5월에 파기환 송신 왜 했냐 그렇죠. 이거 물어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사법개혁하고 무슨 사법제도 개혁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판결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판결에 대해서 평론을 하고 평가는 할 수 있어요. 뭐 잘된 판결, 못된 판결, 이상한 판결 뭐 이렇게 다 평가는 할 수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다른 헌법기관이 사법부의 수장을 불러서 이것과 관련해 묻는다. 그것도 사법제도 개혁에 대한 내용이라고 한다면 뭐 충분히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지금 그런 겉포장은 그렇지만 지금 속내는 그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지금 망신주기 하려고 하는 것이고 문제가 많아요. 절차상으로도 저는 일단은 야당의 동의도 없이 야당도 모르게 이걸 통과를 시켰다는 것이고 심지어는 지금 당내에서도 이 지도부와 전혀 협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맞습니다. 그냥 통과를 시켜버렸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른 증인들의 목록을 보더라도 야당은 당연히 몰랐으니까 아예 추천할 수도 없었고 채택도 못했고 근데 지금 부른 내용들을 보면 대부분 조의대 나가라고 이제까지 부르짖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과연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저는 이런 청문회 과연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나가는 게 맞나라는 생각 들고 많은 법조인들은 너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상하고 정말 현직에 있는 사람들은 말도 안 된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말을 해요. 진짜로 울분을 토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부장판사를 하다가 작년에 나온 얼마 전에 친구도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이 일이 있기 전입니다만 그때 항상 논란은 내란 특별재판부였었어요. 근데 대법관 증언에 대해서는 법원 내부에서도 큰 저항감은 없다고 해요. 그러면 자기도 대법관이 될 수도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 그 사람이 많은데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서는 너무나 큰 저항. 이건 위헌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판사들도 굉장히 많다라고 하니까 근데 심지어 대법원장을 이렇게 부르겠다? 글쎄요. 진짜 그 1년 전하고 민주당과 사법부가 1년 전과는 너무나 다른 지금 상황이거든요. 180도. 작년 국감 때만 하더라도 국감과 예산 할 때만 하더라도 법원에서 요구하는 거 다 들어줬어요. 민주당에서. 아니 법관 증언에 괜찮습니다. 그때 이재명 대표 재판 중이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너무 정말 속보요. 유치한 일을 하고 있다. 좀 저는 이게 선을 많이 넘어갔다. 이건 아니다. 그러니까 비판을 하고 정치적 구호로서 조희대 대법원장 흔들기에 대한 것까지는 정치적 목적이 있어서 그렇다고 제가 100번 양보해서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불러다 놓고 하는 건 아니다. 그 판결의 내용을 가지고 더더군다나 얘기를 하고 싶으실 텐데 그렇죠. 그건 정말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저께 밤 11시에 그 정청래 대표가 자기 페북에다가 글을 올렸어요. 대법원장이 뭐라고? 야, 근데 저는 진짜 눈을 의심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국민은 이승만 대통령도 쫓아냈고 박정희 유신 독재와 싸웠고 광주 학살 전두환 노태우도 감옥 보냈고 부정비리 이명박도 감옥 보냈고 국정농단 박근혜 내란 사태 윤석열도 탄핵했다.
대통령도 갈아치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 그렇죠. 끝에가 네가 포인트죠. 뭔데? 네가 뭔데? 우리가 원하면 다 날릴 수 있는데 대통령도 우리가 이렇게 날리는데 대법원장도. 야 대법원장까지 그게 뭐라고? 그치. 그러니까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집권당 대표가 한 얘기예요. 아니 우리의 아픈 역사 아닙니까? 대통령이 암살당하거나 쫓겨나거나 이거 다 아픈 역사예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도 당했었어요. 근데 그걸 놓고서 이게 마치 무슨 우리가 개선 장군이 돼서 이거 다 날려버렸어. 이 보수 대통령 니들 내가 다 날려버렸는데 어디 우리가 이렇게 압도적 다수가 됐는데 너 대법원장 따위가 우리한테 감히 대들어 이거잖아요. 그냥 이거 마치 1980년대에 무슨 운동권 중에서도 극렬한 그 저 주체사상파 애들 북한 애들 추종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때 딱 드는 생각이 이 양반은 아직도 자기가 문화원 뭐 어디 점거에서 관저. 관저인가? 정확하게 얘기해. 관저에 점거했던 그 운동권 대학생으로 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할 수 진짜로 있는지.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 전에 말씀하셨던 권력에도 서열이 있다. 네. 라는 게 기저에 깔려 있으신 것 같아요. 그게 공통적으로 있는 공유하는 공유된 정서.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 대해서 그냥 뭐 마음대로 우리가 선출된 권력 자체도 없애버렸는데 밀어냈는데 선출되지도 않은 권력이 그렇지. 뭐라고 이렇게 지금 그렇죠. 오만한 생각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게요 좀 또 웃긴 게 뭐냐면 불과 열흘도 안 됐어요. 9월 16일 날 우상호 정무수석이 뭐라고 그랬냐면 조희대 대법원장 그거 우리가 그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는 거 그거 절대 없다. 입장이 입장이 없다. 그리고 뭐라고 그랬냐? 아니야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정제된 언어로 말한다.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근데 지금 정청래 그 지금 대표가 얘기하는 것은 그때 얘기하고 불과 열흘도 안 지나 8일 만에 완전히 정반대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게 정말 웃긴 게 뭐냐면 이게 고도의 전략이거든요. 본인들이 위기 상황에 빠졌잖아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김충식 그리고 정상명 이런 분들하고 만나서 쉽게 얘기하면 이재명 대통령 안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이거 그리고 윤석열 보존하기 위해서 뭐 작당 모의를 했다라는 주장을 한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지고 있어서 계속 두드려 맞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관점 이런 공격의 화살을 확 다른 데로 돌리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대법원장 탄핵을 하겠다. 대법원장 청문회에 부르겠다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지금 보세요. 한동안 언론이 전부 다 야 그 증거 내놔봐. 증인 내놔봐. 니들이 얘기한 거 그 사실이야 라고 하다가 더 큰 얘기를 하니까 다 일로 가 있잖아요 지금. 이게 마저 틀려라고 해요. 그래서 자기들이 했던 그 새빨 그 지금 거짓말로 보여요. 이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방향을 확 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진짜 해도 너무한다. 이런 식으로 국민들을 우롱해도 되나? 뭐 이런 분노감 같은 게 생겨요. 그러니까 너무 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뭐 아까 네. 정청래 대표가 어저께 올린 그 SNS 글도 자세히 보면 네. 본인들이 과거 정말 독재 정권과 싸웠던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진짜 요즘 드는 생각은 괴물과 싸우다가 괴물이 돼버린 사람들 아닌가. 그렇죠. 진짜 괴물이 돼버린 것 같다라는 생각밖에 안 나요. 독재자와 싸우더니 본인들이 독재를 하고 싶어서 저러는 건가? 진짜 그런 생각이 너무 진짜 이 우려감이 너무 많이 들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행동들이나 이런 것들은. 그리고 이게 오로지 또 지지자들은 또 그런 거에 대해서 뭐 댓글이나 이런 거 글들을 보면 게시판에 글들을 보면 잘한다고 뭐 그래요. 강성 지지층들 진짜 이렇게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이제는 지지층만 보고 이렇게 정치를 하려고 하는 것인가? 뭐 아무리 내년 지방선거가 목전에 있기로서니 대한민국의 시스템 자체를 망치려고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저는 기준이 명확해요. 누가 정권을 잡든 힘에 대한 권력에 대한 힘의 그 견제와 균형이 똑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민주당이 하려고 하는 것들은 어느 일방이 정권이나 권력을 잡았을 때 굉장히 안 좋은 쪽, 진짜 독재로 흐를 수 있는 방향으로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시스템을 보수 진영이 또 예를 들어서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그래서 보수 진영에서 또 잡아가지고 그대로 민주당이 만들어온 시스템을 그대로 한다.
저는 그래도 저는 그게 정상이 아니라고 얘기할 건데 그때 가서 민주당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을 네. 보수 진영에서 만약에 권력을 휘두르거나 그렇게 운용을 하더라도 네. 아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잘하고 있네요 이렇게 네. 할 건가요 진짜 이제 입장을 바꾸는 거 항상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너무 길게 안 보는 것 같아요 진짜. 맞습니다. 네. 아니 근데 그 지금 선출직 권력이 그 무슨 서열에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대한민국은 상권 분립의 나라인데 네. 대한민국 국민은 선출돼서 어떤 네. 그 정치적인 정무적인 일을 할 수도 있고 네. 공무원이 돼서 어떤 일들을 할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검사나 판사가 돼서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어요. 네. 여기에 상하 관계는 없어요. 대한민국 국민이 누구는 우위고 누구는 그런 거 없잖아요. 계급의 존재를 헌법은 금지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나는 선출된 권력이니까 다른 임명직 권력에 대해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야말로 민주주의 파괴 행위거든요. 그 하버드대 교수 2명이 쓴 우리나라에도 많이 읽히고 있어요. 민주주의는 어떻게 죽어가는가? How Democracy Dies라는 그 책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모든 독재자들은 선출됐다라는 것들을 앞세워서 사법부와 그 다음에 검찰을 압박하기 시작한다. 그것이 독재의 시작이다. 그러면서 여러 나라 사례를 쭉 들고 있어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우리나라에서 지금 벌어진 일과 그게 많이 다릅니까? 그 선출직 권력이니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은 마치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어떤 특정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계급이 있어. 나 뽑혔으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뭐가 달라요? 그리고 그러면 입법부는 자기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공무원들에 대해서 아니 이거는 저희가 보면 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야 나 선출직이야. 네가 뭔데 임명직 따위가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까? 이거 범죄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임명직이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그 상하 관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대학에서 그 정치학을 하는 제가 정치학과를 나왔는데 그 누구한테 물어봐도 이거 좀 제정신으로 얘기하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그거를 대통령도 그 말씀을 하시고 그다음에 민주당에서 있는 분들은 걸핏하면 그 얘기를 해요. 자기들이 선출된 권력이라고. 그 선출된 권력이라는 건 완장 아닙니다. 그렇죠. 이게 사실 이제 법사위가 이제 특히 이제 뭐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데 특히 이 청문회 같은 경우도 당 지도부나 정청래 대표 측이나 원내사령탑인 김병기 원내대표 측이나 이쪽 당 지도부들과도 상의가 없이 법사위가 단독 플레이를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나중에 그 다음 날 이제 뭐 양쪽 대변인들이 다 자기들은 사전에 몰랐고 사후 통보를 받았다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법사위가 지금 추미애 이제 위원장에 거기 김용민 간사도 있고 뭐 이제 그 법사위에 소속된 멤버들이 대부분 이제 지선에 이제 출마할 가능성이 있는 후보들이 좀 꽤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렇게 사실 당내에서 후보가 되려면 당내 경선을 치러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당내 강성 지지파들의 지지를 받아야 일단 당의 후보가 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뭐 이제 더더욱 세게 하면서 강성 당원들에게만 어필하려고 이런 플레이를 하는 거 아니냐 뭐 이제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아니 그게 현존하는 네. 상황이죠. 그게 네. 그리고 그것 때문 아닌가라는 뭐 민주당 내에 계신 분들 말 들어봐도 그것 때문인 것 같다. 네. 진짜 그리고 대부분 법사위를 요즘 쇼츠찍으로 들어가시는 것 같아요. 진짜로. 진짜로. 딱 1분짜리 네. 이거 빨리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추미애 윤석열 오빠 이렇게 하면 그거 딱 오빠한테 찍어가지고 잘 보여요. 그렇지. 그러면 딱 자막 딱 달아가지고 지지자들한테 딱 뿌리면 우리 추 장군 정말 잘한다. 대단한다 잘한다 내년에 경기지사 경기도지사 나와야 무조건 된다. 뽑아줘야지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경기도지사에 출마하고 싶은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민주당에 많죠. 많으시기 때문에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이미 밝히신 분만 해도 한 뭐 김용민 간사도 지금 뭐 네, 그 얘기를 하고 네. 있고 그다음 추미애 그다음에 김병주 그렇죠. 지금 김병주 남양주 네. 그 지역구 의원들이 상당히 경기도지사에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 옆에 있는 하남시 지역구 의원인 추미애 의원도 그렇죠.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은데 하여튼 김동연 지사도 아마 저는 알고 제가 듣기로는 또 이제 재선을 우리가 당연히 나오려고 쉽지 않을 것 나오는데 같다는 선생님 많죠. 당내에서는 쉽지 않다는 네. 평가가 있습니다만 하여튼 근데 지금 너무 좀 그런 부분들 때문에 강성 지지층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이 만들어놓은 그 경선 시스템 때문에 어쩔 수가 없거든요. 아니 그리고 공식적으로 이거 공식이 돼버렸고 그걸 성공 사례를 정청래 대표를 통해서 보여줬죠. 네. 확인이 돼버린 거예요. 네. 나는
권리당원들에게만 일단 특히나 강성 권리당원들에게만 잘 보이면 무조건 이게 당내 경선은 무사통과다. 네. 이 공식이 딱 나타나 버리니까 네. 뭐 누구 눈치 볼 필요 없어요. 이제 그들에게 국민은 개딸이 국민인 거예요. 네, 그래서 나는 국민들 뜻대로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그들에게 국민은 그렇게 굉장히 협소한 국민들, 자기를 지지해 강하게 지지하는 강성 지지층만 남아 있거든요. 네. 그걸 국민의 뜻이라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근데 보면 49%로 당선되셨잖아요. 대통령. 50%를 넘기지 못했죠. 50%를 네. 넘긴 것도 아닙니다. 근데 49%로 당선됐으니까 나머지 41%가 됐든 뭐 48%가 됐든 예를 들어 51%로 당선됐으니까 나머지 49%의 국민들은 난 다 무시해도 된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게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에서 용인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선출직이기 때문에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기본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대통령 예를 들면 의원 내각제 같은 경우는 네. 잘못하면은 언제든지 국회가 해산이 돼서 의회가 해산이 돼서 네. 다시 뽑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의 뜻을 얻을 수 있지만 대통령제에서는 5년 동안 아무리 잘하든 못하든 그냥 모시고 살아야 돼요. 지지도가 20%가 돼도 모시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투표할 때 내가 49% 얻어서 됐는데 나중에 내가 잘못해서 투표율 내가 지지도 20%밖에 안 돼. 그래도 나는 선출된 권력이니까 내 말 무조건 들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삼권 분립을 만들어 놓은 거고 혼자서 독주하지 못하도록 임기를 보장해 주되 다른 사법이라든가 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고 임기를 보장해서 대통령의 독주를 막도록 한 게 삼권 분립이란 말이에요. 근데 네. 이것을 무슨 내가 선출된 권력이니까 아무거나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정말 민주주의에 대한 무지고 어떻게 변호사가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 대통령이고 뭐 본인이 그렇게 오래 정치를 하신 분이 그리고 민주당 분들 보면 아니 어떻게 정치인들이 저런 얘기를 하지 싶어요.